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가보시면요, 1년에 2번씩 아파트 물탱크 청소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일정 시간이 되면요, 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아파트 물 청소하니까 물이 중단될 겁니다 라는, 자, 어떤 공고를 하거나 안내 방송을 많이 하죠. 모든 아파트는요, 1년에 2번씩 물탱크 청소를 하게끔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페널티 물어요.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 교통 여러분 위반하면 딱지 끊듯이 그런 여러분 그 고지 부담금을 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뭔가 저장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으로 뭐가 자꾸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런데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 지하 저수준 아니면 목장 물탱크 가보잖아요. 실제 가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물이 많이 나와요. 막 녹물도 있고 흙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러대요. 아니, 정수할 때 보면 정수장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던데, 여러분, 정수장에서 여러분 정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보내줘요. 급수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급수관이 오래되면 급수관 여러분 주로 뭘로 만드냐면 강관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녹이 있어요. 그 녹이 유입이 된다고요. 어떤 아파트 가면요, 자, 여기까지 지하 저수조까지는 여러분 깨끗한 물이 도착해도 여기서부터 각 아파트 단지 내 이 배관이 오래되면 녹물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오염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탱크를라도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배관을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라도 청소를 해서 그나마 수질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여러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된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고가수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는 사실은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은 뭐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있죠. 자, 이 방식은요, 일단 물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자, 문제는 여기 펌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전이 되면요, 여기까지 물이 도착해도 여기서 모터로 이용해서, 펌프로 이용해서 여기까지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전되니까 안 돼. 그렇죠? 공급이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물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정량의 물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단수대도 여러분 여기 있는 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고장나면 뭐가 고장날까요? 요 펌프가 고장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만큼은, 자, 중력시니까 위에서 밑으로 물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밸브만 열면 공급되는 거죠. 이렇게 고장이 나든 단수가 되든 정전이 되든 일정량만큼은 무조건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고가수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급수 오염이 가장 큰 방식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가수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지? 이런 걸 빨리빨리 머릿속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압력탱크 방식입니다. 자, 압력탱크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뭐냐면 펌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빨간 통이 뭐냐면 요게 압력탱크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압축공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압축공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는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어요. 압축된 공기. 자, 그것을 여러분 풍선을 제가 불었던 걸 여러분 열면 어때요? 강력한 바람이 나오죠? 왜? 압축되어 있는 공기가 나오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방식은요, 자, 저수지에 물을 담근 상태에서, 자, 펌프로 물을 공급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펌프만으로는 힘이 딸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건물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요 압력 탱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펌프인데 공기를 만들어주는 압축 펌프예요. 자, 이 펌프로 여러분 압축을 만든 다음에,
자, 봐요. 여기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다면, 자, 펌프로 물을 보낼 때 여기서 공기를 같이 빼줘요. 그럼 공기도 같이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와서, 그럼 또 여기서부터 물을 만들어주면 물을 밀어줘. 또 여기서 물을 밀어줘. 이러다 보니까 이 펌프만 쓸 때보다 훨씬 더 이 압력 탱크를 만들면 물을 밀어주는 힘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방식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문제점이 있어요. 자,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설비를 갖추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또 유지보수하는데 또 힘이 들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여러분 방금 제가 이게 꼭 풍선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많이 들어갔을 때는 요게, 자, 여러분 풍선도 클 때는 바람을 빼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만큼 밀어주는 힘이 좋아요. 그런데 풍선이 거의 다 바람이 빠지면 밀어주는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작아지면 또 다시 얘가 또 공기를 밀어서 또 풍선을 크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풍선이 클 때와 풍선이 작을 때, 즉 압축 공기가 클 때와 압축 공기가 작을 때 물을 밀어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은요,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서 급수압력이 일정치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나중에 하나씩 배워볼 겁니다. 자, 탱크 없는 부타 방식, 이걸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도 하죠. 자, 이 펌프는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펌프가 5대가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펌프가 4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요 방식은 뭐냐면 이 펌프를 제어하는 여러분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자, 여기 있는 건 여러분, 자, 일정하게 여러분 공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요게 여러분 펌프 직송, 펌프가 직접 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요, 중간중간에 압력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탱크 없는 부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펌프를 뭐라고 얘기하면 부스터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스터 펌프에 의해서 자, 물을 밀어주는데, 근데 왜 펌프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펌프가 1대 밀어주고, 2대 밀어주고, 3대, 4대, 5대. 즉, 여러분, 아파트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물을 많이 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자, 물을 적게 쓸 때는 1대만 들고, 좀 많이 쓰면 2대, 더 많이 쓰면 3대, 더 많이 쓰면 또 1대 들고, 더 많이 쓰면 다 돌아. 그러면 물의 양이, 공급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높은까지 물이 다 공급이 다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자, 이런 펌프들이에요. 그래서 펌프가, 자,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어떤 데는 3대, 어떤 데는 4대, 어떤 데는 5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떤 데는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요, 그 쓰는 양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내가 수동으로 조절한다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이게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 펌프 직송 방식을 하는데 이 방식은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설비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펌프도 많이 설치하는 거죠. 자, 이 펌프가 많이 돌다 보니까 그만큼 동력 소요비, 즉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 이 4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급설비에서 이 4가지 방식을 빼면 거의 뭐 이제 나중에 배울 건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가 종류가 있는지, 자,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게 여러분 나중에 학습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급탕 설비입니다. 급탕은 여러분 탕자 들어가면 어때요? 목욕탕, 그 다음에 음식 중에 뜨거운 음식들은 대부분 탕자가 들어가죠. 그래요. 자, 뜨거운 설비,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설비가 자, 급탕입니다. 자, 급탕 설비는 크게 자, 개별식과 중앙식, 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자, 개별식은 즉시 탕비기, 저탕 탕비기, 기수환압식. 중앙식은 직접 가식과 간접 가식. 이렇게 총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급탕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설비들. 예를 들어서 즉시탕비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저탕형은 어떻게 하고, 기수납식은 어떻게 하고, 직접 가식 어떻게 하고, 간접 가식은 어떻게 하자. 요건 물어봐요. 그 다음에 특히 중앙식 같은 경우는 직접 가식과 간접 가식을 서로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한번 기본적으로 자, 개별식 식당법입니다. 총 4가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순간음식을 다른 말로 우리 즉시탕비라고 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게 지금 가스로 돼 있지만 어떤 데는 여러분 이거 전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땄단 말이 어때요? 바로는 안 나와도 이제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죠. 근데 가끔씩 자주 쓸 때, 소량을 쓸 때 많이 쓰는 방식이죠. 대량으로 쓸 때는 이 방식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욕실, 자, 주방의 싱크대, 뭐 이발소, 뭐 미용실 이런 데도 많이 쓰는 거죠. 근데요, 얘는 끓는 물의 온도를 얻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60에서 보통 70도씨 정도의 온도 얻을 수 있죠. 이 정도 온도가 애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꽤 굉장히 뜨거운 온수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목욕탕에서 뜨거운 열탕을 가보면요, 43도 정도만 넘어서면요, 굉장히 어때요? 뜨겁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뜨거운 물에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온수 온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자주 쓰거나 빈번히 쓸 때는 이 방식도 괜찮다라는 얘기. 자, 저탕탕비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저 내용을 알기 전에 이 저탕형이란 말 뜻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방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왜 순간온수기 했죠? 얘는 순간적으로 잡혀요. 자, 그래서 즉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탕형은 뭔데? 저탕형 여러분, 자, 뜨거운 것을 저장한 형태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저탕이 뭐라고요?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형태, 이게 바로 저탕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탕탕비기는요, 이렇게 큰 물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연결되면 보일러가 있어요. 자, 보일러에서 이쪽으로 뭘 보내주냐면 온수나 증기 같은 걸 요 배관으로 이렇게 지금 꼬불꼬불 돼 있는 요 사이로 보내줘.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이 차 있어요. 물. 냉수가 있다고요. 냉수가 여러분 다 차 있어. 그러면 뜨거운 온수나 증기가 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관을 지나가면서 열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압력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만물의 이치예요. 그러면 뜨거운 이 온수나 증기의 열이 찬물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통이 크다 보니까 이 온수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요? 저탕형 탕비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물이 돼요? 우리 집은 보일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보일러가 없으면 여러분 전기를 꽂아. 그러면 얘가 어때요? 빨갛게 달궈지면서 물이 데펴지겠죠? 이것도 저탕형이에요. 근데 이 저탕형은요, 저장도 하지만 물을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 자동 온도 조절 같은 게 달려있죠. 그러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뭐냐? 영문으로 서머스탯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기 장판, 그 다음에 자, 다리미 같은 데 보면 일정하게 온도 조절이 달려있죠. 그게 바로 자동 온도 조절기예요. 자, 그래서 가열된 온수를 저탕은 여러분 자,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이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탕도 내에 저장하여 두는 방식으로 열 손실은 비교적 적지만 많은 온수를 일시에 필요로 하는 곳에 적당하다. 왜? 이 물통이 크니까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방금 배웠던 여러분 순간 온수기는 여러분 물을 저장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바로 데펴서 그냥 공급만 해주는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뜨거운 것을 저장해 두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물을 온도를 유지해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양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등점입니다. 여러분, 비등점이 여러분 끓는 점이에요.